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만 유일하게 자치경찰위원장이 비상근으로 돼 있어요.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온 뒤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세종시에도 자치경찰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무국도 우리 경찰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얘기를 했고, 그걸 강준영 의원께서 그 의원 발의를 해주셔서 그것이 어제 행자위 행안위죠.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으로 이제 행안위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행안위도 제가 들리고, 우리 법사위원장이 김도욱 의원입니다. 또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호영 대표를 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경찰청법에 대한 조속하고도 좀 확실한 추진을 좀 부탁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이제 김도욱 법사위원장님을 만나서 이 경찰청법도 경찰청법이지만 우리 지금 법원 그 행정법원이 우리가 오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그 법 개정, 행정소송법을 개정해서 세종시에 그 법원을 둘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하게 좀 처리해달라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제가 만나려고 합니다. 그분께 만나는 이유는 이제 대통령 세종집무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특히 이제 국회 사무총장님께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국회 규칙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라든가 이전하는 기관 같은 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기관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좀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힘을 써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와 부탁을 하러 다녀올까 합니다. 다녀오게 돼서 또 여러분께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목적으로 국회 좀 다녀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어제 그 국토부에서 조정지역을 제외한 다른 규제는 다 풀렸죠.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지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솔직하고 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한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드려요. 마이크 드리십시오. 이은파 국장님, 누가 먼저? 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입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산후수증 규제 중에서 이제 이전제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덕분에 뭐 지역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케이스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 그 중개업소 이렇게 쭉 전화를 해보니까 조정제 제외된 거는 좀 굉장히 안타깝다. 뭐 이러고 해서는 또 어제 조치는 언발의 오줌 누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그 정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나갈 예정이신지, 마지막 남은 규제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삼중 규제, 삼중 내용이 전부 완화되기를 바랬고 그러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가 삼중 규제를 다 완화하지 못하면 적어도 투기과열 지역이든 조정 지역이든 투기 지역이든 그 중에 일부라도 꼭 완화시켜달라.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는 아마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됨에 따라서 경기 부양 체계 이론으로 이거 보기도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그 규제를 다 완화를 했고요. 우리 세종 지역도 3개 중에서 2개를 완화했지만 다른 지역이 다 되고 보니 우리도 조정 지역까지 완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세종시도 2가지 규제는 완화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다. 그리고 미분양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낮다. 그런 이유로 조정지역만은 좀 남겨둔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관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근데 그 또 이유가 청약 경쟁률이 높다. 그럼 또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청약 그 비율이 아직까지도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높여주면 전국적인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죠. 국토부의 시각은 이제 세종시가 지방이라고 보기에는 수도권에 가깝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세종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실 그 동전의 양면 같은 면이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를 좋은 면으로 보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그게 부정적으로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적에는 좀 투기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좋은 건데 투기가 또 왕성하게 일어나다 보면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그 동정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를 준 수도권 지역으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관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3가지 규제를 다 완화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망은 아직 좀 미흡해서 지속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논리를 가지고 또 통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자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시각은 또 세종시가 또 수도권 지역과 같은 그런 투기에 항상 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이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또 집값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대출 규제 같은 건 좀 완화됐지만 집값이 상승하면 또 우리 집이 없는 우리 47.5%가 무주택자거든요. 그런 젊은 층의 입장에서 보면 또 집값이 오를 거를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런 조치가 전국적으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집값이 이걸로 인해서 급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나 전망은 안 보일 것으로 본다라는 예측들이 있어서요. 일단은 뭐 집값 상승보다는 투기 지역, 투기 관련 지역이 완화되면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많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거래가 우리 세종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집값이 상승되지 않는 가운데 거래가 이루어지면 좀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지방 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런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예. 젊은이들의 그 전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그 직업에 있어서 자주 옮기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제가 시장으로서 그러한 일이 우리 시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깊이 여러 가지를 뭐랄까요 되돌아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유를 굳이 누구 탓이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 직원들한테 불행한 일이 있으면 그 고인의 죽음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또 겸허하게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분당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도리마땅한 거고요. 이런 일들의 원인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조직 문화 혁신 TF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한 석 달 기간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걸 했습니다만 제가 조직단을 마련하고 저도 직접 뛰어들어서 같이 토의하고 해서 23일인가요? 23일이면 우리 직원들한테 그 내용을 전부 소상히 알리고 그 직원들도 좀 따르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직원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제 여러 가지 심정과 입장을 밝히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인에 대해서는 뭐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인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족들의 위로를 드리고 하는 기쁜 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질의하실 기자분 안 계십니까? 이태 기자님. 네, 이태뉴스 24 이태규입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제 관련된 개선안을 이제 또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방향성이 그 세종시장의 어떤 시민들의 일상적인 어떤 교통이라든가 생활안전에 대한 영역을 세종시장이 더 빠르게 어떤 그 대응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좀 핵심인데요. 지금 그러면은 근데 좀 방향성이 지금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두 가지 법안 개정으로 뭔가 좀 세종시의 세종형 자치경찰제가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자꾸 이제 뭐 한동훈 유배법이라고 자꾸 그 프레임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여가부는 물론이고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세종시가 여가부에 대한 이전에 대한 목소리는 좀 많이 내고 있었는데 법무부에 대해서는 좀 조용하지 않나 대응이 좀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 법무부에 대한 여가부와 법무부의 동시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님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하고요. 질문이 좀 많아지는데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은 당연히 한계가 좀 많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해제가 됐을 때 지금 이번에 아예 조정 대상 지역 무규제 지역으로 된 부산이나 대구, 대전 같은 곳에 실거래가를 좀 비교해 보니까 세종이 더 낮아요. 실질적 평균적으로 같은 면적 대비.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다음 주거정책 심의위에 다시금 조정 대상 지역을 까지 해제하는 그런 건의라든가 움직임을 계속 해나갈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세종형 자치경찰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제가 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우리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시는 왜 비상님이고 왜 사무국이 여기 없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이게 무슨 세종시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는 보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를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떤 지방 분권의 거점도시로 우리가 발전시키겠다 하고 그 지방 분권이라는 게 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거를 왜 상임으로 하지 않고 비상임으로 했을까? 지난 정부에 그게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상임으로 가야 되고 상국도 가야 되고 그리고 세종령 자치경찰체 세종시라고만 해서 자치경찰체 특례를 또 운영에 있어서 특례를 또 요구한다 하는 것이 옳을지 말을지는 앞으로 자치경찰체 전반에 대한 아마 검토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과제 120개 과제에서도 세종에서는 교육 특구 문제라든가 자치경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 여야에 따라서는 세종형 자치경찰제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또 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 위원들이 이제 새로 오게 되면 그분들하고 세종형 자치경찰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볼까 하고 있고요. 그 방향은 역시 우리 경찰 중에서도 사법경찰이 있고 특별경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는 경찰체제 속에서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자치경찰체의 내용 그리고 기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준비하고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 법무부는 최근에 이제 방통위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 입장은 무슨 여가부는 결국 법무부는 소극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가부든 법무부든 정부 부처가 아니 여기를 수도로 지향하는 마당에서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는 마당에 어느 부처는 소극적이고 어느 부처는 된다는데 우리가 판단할 이유도 없고 판단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가능한 많은 정부 부처로 세종시에 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어느 특정 부처는 더 빨리 와야 되고 어느 특정 부처는 어떻다라고 말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온다면 오는 걸 다다익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우리 부사님보다 낮다면 이 말씀은 제가 그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 혹시 주택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주택가 아시다시피 규제지역 지정하고 제시하는 데는 실거래가는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과 집가 상승률의 어떤 후보가 하느냐 그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리고 이제 국토부 이번에 지정을 두자는 것은 그냥 경쟁률 그 부분을 우리가 세종시는 자꾸 미분양수가 다른 시도보다 한수 적다, 엄청나게 적다는 거고 아파트 미분양이 굉장히 적으니까 그 부분을 방송한 거고 실거래가 자체는 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규제지로 풀고 지정하는 데는 비율이 좀 아니라는 거죠. 답변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 삼중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저도 세 개를 다 풀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다른 지역도 세 개를 한꺼번에 규제를 받다가 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한 개 풀고 두 개 풀고 마지막 풀고 부산이나 대구도 다 조정지역을 마지막으로 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수순을 밟아서 여러 가지 부동산의 경기나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로서는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완화되길 바라는 입장이니까 제가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유스핀 홍문진 국장님. 네, 뉴스평 홍근진입니다. 그 표지지역 규제에 관해서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래 부진이나 집값 하락을 생각하면 이걸 풀어야 되고 또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등 실 소유자에 필요한 정책은 또 완화를 해야 되는 면도 있는데 지금 세종시가 이제 한 가지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게 된 거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다른 데보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풀리게 되면 또 투기가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투기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마침 세종 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그런 토론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맹꽁이가 나왔다는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기도 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반대가 심해지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시가 상승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 이 조치로 인해서 시가가 급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 말하자면 세종시에 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조정 대상 지역은 묶여 있지만 아니 이것마저 풀었을 때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내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시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이 아직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걸 예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종시는 준수도권에 준하는 그런 부동산 지역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 홍은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남겨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입장이 균형 있게 좀 조화되거나 서로 의견이 좀 소통이 돼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요거는 요건대로의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정 대상 지역도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일단 어제도 제가 연서면 음명 순방을 했어요. 음명 순방을 했더니 그 연사무소 앞에 국가산단 결사 반대다 해서 플래카드 많이 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 서면 또 그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국가산단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또 내 재산권이 부당하게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수용하고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현관에 제가 출근하다 보면 1인 시위를 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피켓 들고 반대한다. 제가 올 때 출근할 때마다 그분들 꼭 손 잡습니다. 반대하시는 건 좋지만 건강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특히 그때 한여름에 더울 때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늘 밑에서 좀 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악수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시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제 갔더니 그분들이 플래카드 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분들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자기들 입장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더더구나 시장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들어주고 상의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이제까지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분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선거 전에도 그분들 여러 번 만났는데 다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다 오셔가지고 시장실에 올 것도 없습니다. 뭐 면담 시청하는데 들었나 그런 얘기 하실 것도 없습니다. 모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플래카드 건다고 해서 되고 안 건다고 해서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뜻은 충분히 알고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하실 말씀 다 하십시오. 저도 만나서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고 또 입장도 서로 논의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대로 찬성하는 찬성하는 대로 이렇게 방치하면서 갈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제 제가 전동면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환경 시설 그거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다 모이십시오. 다 모이셔서 일정을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뭐 시장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뭐 한 달이 걸렸네, 두 달이 그런 말씀하실 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있는 얘기 다 하시고 시간도 제한 안 두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명시적으로 하지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지금 환경 기술이 환경 처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왜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서
가서 같이 갑시다. 시장인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시설 보고 이게 받아들여질 만한 건지 아닌지 같이 논의하고 연구합시다. 나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수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겁니다. 네, OTN 임원선 대표님.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어린이 보호지역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근래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지역 학교 주변이고요. CCTV 관련해서 상가, 지자체, 경찰청, 삼각관계가 현재 민원이 대기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일부 지역에 순회를 하셨을 때도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 활성화 측면으로 1분 초과됐을 때 단속이 되거든요. 그 시간 타임을 어느 정도 유예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걸 주제가 좀 정해진 문제도 답변하기가 한데 그 주제는 제가 마침 관심을 갖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착 허용 시간이 세종시는 1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10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0분인데 세종시 지역은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1분인데 어린이 보호라는 그 가치를 절대로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건 그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1분이라는 게 적정한 구역에서 하고 있는지 적정한 시간인지는 그건 좀 고려해 볼 일이다 생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다른 자치단체도 어린이 보호가 중요하지 않아서 10분이겠습니까?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전향적으로 좀 완화시키는 시간을 좀 늘리는 그런 전향적인 검토를 제가 우리 심의위원한테 지시를 했고요. 이게 또 경찰하고 내내 또 그 연결되는 문제라서 맨날 경찰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논의 좀 하고 그리고 경찰청에 협조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거는 재조정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한 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네이버 김편 대표님.